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어릴 적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나무가 하나 있다. 모질고 긴 겨울 내내 도전적인 초록색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던 푸른빛이 도는 은청 가문비였다. 그 나무의 바늘 같은 잎들은 하얀 눈과 잿빛 하늘에 화가 나기라도 한 듯 날카로웠다. 내 속에서 키워가던 금욕주의적 성향의 롤모델로도 완벽했다. 여름에는 그 나무를 껴안고 오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 나무가 나를 잘 알고 그 아래 있으면 내가 투명인간이라는 상상을 했다. 개미들이 시든 나뭇잎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이 곤충들 지옥에 빠지는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그 나무가 사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물과 공기로 자신이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다. 내가 나무를 오른다 해도 나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고작해야 작은 미동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요새를 만들기 위해 가지를 잡아당긴다 해도 나무에게는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하나 뽑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럼에도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나는 매일 밤 그 나무에서 3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유리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했고 고향과 어린 시절을 남겨두고 기나긴 여정을 떠났다. 그 후 나는 그 나무도 어린이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커서 내 나무가 될 배아는 땅에서 몇 년을 숨어 지냈을 것이다. 너무 오래 기다려도 위험하고 씨앗 바깥으로 너무 빨리 나와도 위험했다. 아주 작은 실수만 저질러도 제일 강한 이파리조차 며칠 사이에 썩혀버릴 수 있는, 잘못을 허락하지 않는 바깥 세상의 소용돌이에 단번에 휩쓸려 들어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는 미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처음 10년은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을 것이다. 10세에서 20세 사이에 나무는 크기가 2배로 자랐지만 그런 키에 따라오는 도전과 책임에는 그다지 잘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또래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을 것이며 가끔은 대담하게 햇빛이 가득 드는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을 것이다. 자라는 데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이 시기에는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거기 필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된다. 다른 10대들과 마찬가지로 내 나무도 그 해를 그렇게 보냈다. 봄에는 엄청나게 키가 크고 여름에는 새로운 잎을 만들고 가을에는 뿌리를 뻗고 내키지 않지만 따분한 겨울의 느린 리듬에 자신을 맞췄을 것이다. 10대의 관점에서 볼 때 어른 나무들은 바보 같으면서도 무한한 미래를 의미했다. 50년, 80년, 어쩌면 100년을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존재. 날마다 아침이 되면 전날 떨어진 바늘 잎을 대신할 새 잎을 만들고 밤에는 효소 분비를 중지하는 것으로 일과를 끝내는 존재. 땅 밑 새로운 영역을 정복한 후 갑작스레 영양소가 쏟아져 들어오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지난 겨울에 새로 난 틈으로 믿음직하고 오래된 곧은 뿌리가 살짝 세력을 늘리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어른 나무는 매년 허리가 조금 더 두꺼워지는 것 말고는 수십 년이 흐르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가지에는 어렵사리 얻은 영양소가
늘 배고픈 젊은 세대의 코앞에 자린고비의 굴비처럼 걸려있다. 물이 풍부하고 토양이 깊고 풍요로운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햇빛 가득한 좋은 동네에 사는 나무들은 타고난 잠재력을 100분 발휘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조건이 나쁜 동네에 사는 나무들은 좋은 동네 나무들보다 키는 반도 못 크고 쑥쑥 크는 10대 시절도 없이 생명을 부지하는 데 집중하면서 운이 좋은 나무들이 자라는 속도의 절반도 안 되는 속도로 자란다. 내 나무는 80 몇 년을 살아오면서 아마도 몇 번 아팠을 것이다. 내 나무를 은신처와 식량 공급원으로 이용하려고 공격을 멈추지 않는 동물과 공충들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도망갈 수 없으니 나무는 뾰족한 가시와 독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나무진으로 무장해서 그들의 공격을 예방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썩어가는 식물 조직에 갈데 없이 덮여서 취약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뿌리다. 방어장치를 유지하는 비용은 내 나무가 더 희망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놓았던 저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진액 한 방울을 흘릴 때마다 씨앗 하나가 열리지 못하고 가시 하나를 만들 때마다 이파리 하나를 만들지 못한다. 2013년에 내 나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겨울이 다 지나갔다고 추측한 내 나무는 가지를 뻗고 여름에 대비해서 새 바늘잎들을 무성하게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해 5월은 예년에 비해 너무도 추웠고 때 아닌 봄 눈보라가 몰아닥친 후 어느 주말에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다. 침엽수는 많은 양의 눈을 감당할 수 있지만 새로 난 이파리의 무게까지 더해진 상태로는 무리였다. 처음에는 휘기만 했던 가지들이 결국 부러져 버리면서 키 크고 헐벗은 본체만 남았다. 부모님은 내 나무를 베고 뿌리를 뽑아 안락사를 시켰다. 몇 달이 지난 후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눈부신 햇빛을 받고 서 있었다. 내가 사는 곳은 1년 내내 눈이 오지 않는 집에서 6,400km도 넘게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자마자 부고를 짓게 된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이러니 이상이었다. 내 은청 가문비는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내 나무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내 삶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무의 삶이 거치는 중요한 고비를 모두 넘겼고 최고의 시간을 누렸고 시간에 따라 변화했다. 시간은 내 나무에 대한 나의 눈, 그리고 내 나무가 자신을 보는 눈에 대한 나의 눈을 변화시켰다. 과학은 나에게 모든 것이 처음 추측하는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레시피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과학은 또 한때 벌어졌거나 존재했지만 이제 존재하지 않는 모든 중요한 것을 주의 깊게 적어두는 것이야말로 망각에 대한 유일한 방어라는 것도 가르쳐줬다. 나보다 더 오래 살았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내 나무도 그중 하나이다.